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완화 기대감이 다시 불확실한 국면에 들어가면서 경계성 매물 출회로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 규모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2.51포인트 0.46% 상승하면서 2707.02로 장을 마감했고요. 2700선을 회복한 것은 9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날 대비 8.83포인트 0.97% 상승하면서 92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340억 원 순매수를 나타낸 가운데 기관은 127억 원, 외국인은 1,032억 원 각각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307억 원, 외국인은 616억 원 각각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가 41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0.7%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6% 상승했고요. 네이버는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 상승한 가운데 LG화학이 3.9% 강세를 나타냈고요. 카카오도 1.8%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1.4% 상승한 가운데 삼성 SDI가 0.7%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섬유 의복 섹터가 3% 강세를 보여줬고요. 운수창고 섹터도 2.4% 올랐습니다. 그밖에 보험, 의약품, 통신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전기가스 섹터가 0.5% 떨어졌고요. 전기전자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했습니다. 펄어비스도 5%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LNF가 0.6% 상승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3.4%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제약도 0.6% 상승했고요. HLB는 3%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위메이드, 천보가 1.6% 이상 올랐고요. 리노공업이 0.5% 상승하면서 종가는 18만 8,400원이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6원 7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207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 전 세계에 눈이 쏠렸던 FOMC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 시장은 안도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남은 변수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은 안도랠리를 이어갔는데 지난주 글로벌 증시, 미증시 상황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주에 변곡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 대부분 급 반등을 했고요. 그 폭을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5.5% 상승, S&P 500이 6.2%, 나스닥이 8.2%, 중소형주 러셀 2000이 5.3%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인데요. 3월 16일 미 연준이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게 되면 그 시기가 바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추세와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S&P 500이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두 달 동안에 약 마이너스 14.6%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폭이 8.5% 정도 됐었고요. 나스닥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합니다. 작년 11월 22일이 고점이었고 3월 14일 바닥까지 약 3개월 반, 4개월 가까이 동안에 자그마치 22.56%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닥 대비해서 반등을 해서 지금 한 10.66%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는 부분은 3월 16일이 전환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기본적인 예측은 2022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4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텐데 그 상승폭을 아무리 미 연준이 매파적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금리를 2.5에서 3.0까지 올릴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2년 가까이의 어떤 상승장을 계속 나타낼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향후 4년 안에는 어쨌든 경기 침체로 넘어갈 확률이 거의 100%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 2년 정도는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까지는 미증시의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이제 2024년 상반기 이후부터 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의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자, 근거에 지금 예,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네. 자, 결국은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숫자화시켜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결국 우리는 이럴 때는 과거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여러 차례 1950년대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보시면은요. 보통 첫 금리 인상 이후에 한 1년 동안 52주로 보는 겁니다. 주간으로 봤었을 때 정말 좋았을 때 가장 좋았었을 때가 1년에 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가장 안 좋았던 케이스가 마이너스 4%입니다. 결국 이 변화 차이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마도 우리가 판단하기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2년 안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또 차트를 보시면 네. 보통 28개월에서 32개월 차트 약 3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2년 넘게 상승 주간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즉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피델리티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가 있죠.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미국은 지금 현재 세큘러 사이클, 그러니까 추세적 주기에 있는데 이 고점 형성이 되는 시기를 2026년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즉 우리보다는 좀 더 뒤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가 2.5%에서 2.75%, 3% 이렇게까지 올라갔을 때 고점이 형성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기를 지금 현재 보면은 2024년 상반기 정도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향후 2년 고점 예측치를 테이블로 한번 보시면 네.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는 S&P 500이 5,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스닥은 17,000포인트 근처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고점을 계산했었을 때 최저치로 봤었을 때는 S&P 500을 5,500, 최고치로는 한 6,500, 그리고 나스닥은 최저치를 한 17,900, 최고치를 2200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호가로 봤을 때도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호가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동우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FOMC 결과가 발표되며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일제히 올랐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다행히도 지난주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큰 산을 넘어서 이번 주는 시장 안정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예상대로 빅스텝은 아니었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긴 했지만 파웰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근거로 시장을 아직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언급해 주었고 이 역시 시장 안정화를 보이는데 충분했습니다. 때마침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길어지면서 협상에 대한 세부 조율로 화해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신청 철회를, 러시아는 항복 요구를 중단했고 미국과 중국 정상이 화상 통화를 위해서 회담을 가지면서 더 악화된 부분들은 제한적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 봉쇄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도 시장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내부 언론을 통한
언급을 해주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도 그 흐름들은 이어질 듯합니다. 다만 시장이 조금 급하게 반등 시 이번 주 이어질 연준 위원들의 시장에 대한 발언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시사가 다시 유가 상승을 점진적으로 이끌 수 있어서 단기 차익 실현성 물량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시장 안정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간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의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이미 시장 악재에 대한 투자자들은 적응과 학습을 하기 시작한 듯한 모습인데요. 다만 올해 남은 FOMC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종료까지는 아직은 시장이 좀 발목이 잡힌 상태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역시나 아직은 박스권 장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모든 업종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모습이며 시장의 매수세가 새 정부 정책 기대감과 관련된 정책 테마주들이 몰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관련주죠. 태양광에선 OCI, 풍력에선 CS-윈드, 그리고 원자력에서는 한전산업 보시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비대위가 빠르게 꾸려지고 있는데 헬스케어 정책 관련주들이 국내외적으로는 좀 이슈가 될 부분이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클래시스, 레고캠 바이오를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반도체 재고 물량 감소와 반도체 수요 부족 현상들이 맞물려서 IT 장비주들이 금요일부터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수페타시스, BH, SFA 반도체 등을 관심 두시고 쉬어가는 자리마다 진입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지난주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중국의 재봉쇄령과 경기 부양책 시사, 그리고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 등 불확실성이 많이 일부는 제거가 되면서 금일 시장도 무난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러시아의 극단적인 형태의 군사 행동과 시장의 너무 빠른 회복은 시장을 다시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었던 유가는 이제 급락세를 좀 보이면서 원유 선물 투기 세력이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지며 급등했던 니켈 가격도 며칠째 지금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한 국내적으로는 1240원대를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도 1207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이번 주 1200원 이하로 이어진다면 아마 시장에 전반적으로 낙폭과대한 부분들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일 무난한 출발 흐름 뒤에는 이제 종목별, 테마별 반등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듯한데 지속적으로 매수할 자금들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일부 포트는 단기적으로 일부 대응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이 다시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새 정부 테마 순환매를 계속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IT 장비와 리오프닝주 전반적으로 관심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지수가 2,722포인트입니다. 이미 9거래일 만에 2,700선이 회복이 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0.6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929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강세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0.4%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8% 상승이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7%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85,000원이고요. 네이버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8%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83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도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9,500원이죠. 현대차도 상승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오늘 2.9% 반등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50만 3,000원이죠. 삼성 SDI도 0.7%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일단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강세가 예상됩니다. 셀트리 헬스케어가 2.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4,9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2% 반등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LNF가 1.9% 상승 예상됩니다. 카카오게임즈도 1%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1,9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과 10만 5,500원이고 HLB도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위메이드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천보가 오늘 2% 강세가 예상되네요. 예상치 결과 31만 5,400원이고 CJENM 0.5%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앞서서 저희가 이제 향후 2년 동안 얼마나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고점을 예측을 해봤는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인데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좀 빨리 다가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이 장단 금리 차라고 크게 보는 10년 마이너스 2년 이 국채 금리 차가 0.1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게 이제 0%로 전환이 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숫자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요.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 금리 차는 0.17%로 하락을 했지만 더 중요하게 저희가 바라보는 것, 즉 미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빨리 올리느냐 이 부분을 보여주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 차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1.72%까지 지금 상승을 해 있고요. 이런 수준의 숫자라면은 언제쯤 이게 장단 금리 차가 역전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내년 연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시점에서 1.75%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장기 금리가 또 얼마까지 올라가 주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단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바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약 한 17개월에서 19개월 정도 지나면 경기 침체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장단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시장에 꼭지가 나오는 것은 대자 하락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보통 1년이 지난 시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감안을 했었을 때 미 연준이 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아마도 1.75%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 말쯤 되면 2.5%까지 올리고 더 많이 올린다면 2.75%까지 올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미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세인트루이스 블레드 총재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당장 연말까지 3%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듣고 있으면 정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이 금리를 2.5% 이상 올리고 3% 가까이 올렸을 때 시장이 끝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정말 연말까지 그렇게 일어난다면 시장은 반짝 연말까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아주 큰 하락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이 과거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1970년대와 비교를 하기보다는 저희는 1940년대와 비교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1970년도에는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폭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떻게 보면 전시 상황이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현재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릴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폭등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결국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전히 196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아주 낮은 금리 시대를 유지시켰습니다. 즉 2% 이하의 금리를 계속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 연준 금리가 아마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돌려주시면 지금 현재 미 연준 금리가 0.25%죠. 이게 추가적으로는
뭐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정 가운데서 또 중요한 부분은 10년 국채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10년 국채금리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에 1940년대부터 50년대 사이에 2%에서 2.75% 수준에서 계속 변동성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 금리가 빨리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가고 속도대로 계산을 하면 내년 연말까지 뭐 2%대 후반 정도로 올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미국 증시가 여전히 앞으로 2년 정도의 상승 주기를 큰 폭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추세적 주기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유럽 여러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좀 재밌는 거는 앞으로의 이 달러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되니까 오히려 뭐 우리가 느꼈던 거지만 달러가 약세로 가고 또 원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게 보통 첫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일정 부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해를 보시면은 지난주와 최근의 한 해를 보시면은 지금 채권에 대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자금이 그레이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채권에서 빠져나오고 오히려 그 돈은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금리는 상승 주기에 있고 그 상승 주기가 일어날 경우에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주식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0.77% 정도 됩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채권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주식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주식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달러 지수의 안정화를 찾았을 때 선진국과 신흥국 둘 다 투자를 하는 전략을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채권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한 수익률 포트폴리오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준에서는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게 더 적당할까요? 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2019년, 2020년 이때 보시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2%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 현재의 펀드멘탈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 숫자는 한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숫자, 즉 3% 이상의 10년 국채 금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는 전략도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사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지난주 뉴욕 증시가 16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더없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또 오늘장 국내 증시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확실성을 상존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최근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도 어느 정도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달러 약세로 좀 다시 한번 추세가 좀 전환된 듯한 분위기고요. 뉴욕 증시 지난주 봤을 때 주간 단위로 1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FOMC 결과 이후 시장이 변곡점을 지나면서 오히려 또 반등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여는 총재들 또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0.3% 상승입니다. 2,716포인트 일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3% 상승으로 92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입니다. 호가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종목별로 상당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0.4% 하락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9% 올라가고요. 지금 네이버가 강보합권이고요. 카카오가 0.9% 올라갑니다. 종목별로 지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보합이래요. 1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으로 83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서대로 좀 정렬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7만 600원. 지난 금요일에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장에서도 약보합권을 나타내면서 7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좀 탄력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일단은 지금 시초가는 약보합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7% 상승입니다. 38만 5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4% 하락 중입니다. 네이버가 0.4% 상승으로 34만 6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8% 상승으로 8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0.9% 올라갑니다. 지금 1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이네요. 현대차 소폭 내림세고요. 삼성 SDI가 0.9% 상승으로 50만 9천 원이죠. 기아가 0.4% 하락 중입니다. 7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 1% 상승으로 49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 흐름 좋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100달러 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또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 S-오일 같은 경우가 2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88,300원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2% 상승으로 20만 3,500원이죠. 다만 GS는 소폭 내림세로 4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유통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롯데쇼핑, 신세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데쇼핑이 지금 3%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신세계도 2.3% 상승으로 26만 6천 원이고요. 이마트, 호텔신라 모두 1.8% 상승 중입니다. 오늘 유통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은 주가가 좀 떨어집니다. 이제 회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좀 주가가 반등을 나타내나 싶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까지 떨어집니다. 나흘 만에 하락이고요. 7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최근에 커지고 있는 양상이죠. 에코프로비엠이 2% 상승 중입니다. 37만 원이고요. 펄어비스도 1% 상승으로 10만 8천 원이죠. LNF 2.4% 상승 중입니다. 19만 5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0.49% 상승으로 8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작 1.5% 하락입니다. 10만 3,400원이고 HLB는 3% 강세입니다. 3만 4,050원이죠. 위메이드 1.6% 약세고 천보, CJ, ENM은 1%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인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각각 445억 원, 241억 원 순매도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682억 원 매수 5입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에 팔고 있는 섹터가 전기전자고요. 그밖에 지금 의약품 섹터에서도 외국인 기관 물량 내놓고 있고요. 오늘 유통 섹터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섹터가 유통 섹터입니다. 자, 그밖에 외국인 다른 섹터에서는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보험주 내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은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597억 원, 기관은 1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매도 5입니다. 규모는 594억 원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또다시 좀 올라가네요.
오버슈팅이 좀 진정될 듯한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 좀 불안한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4원 40전 상승한 1,21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일단 오늘 시장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뭐 아무리 봐도 이제 FOMC는 지나긴 했습니다만 원자재를 비롯해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계속 높게 나오면 이게 빠르게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계속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가솔린 가격을 보고 있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게 1970년대와 비슷하다면 미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릴 거고 가솔린 가격의 상승이 정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경기 침체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과거의 1970년대하고 비교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미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냐면 1970년대 그리고 지금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 가솔린 가격이 미국의 이 소득과의 비교를 했었을 때 미국 개인들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 비중이 워낙 지금 낮아졌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때를 계산하면은 숫자가 거의 뭐 2.0이 나오는데 1970년대입니다. 지금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뭐 거의 0.5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유가라든지 지금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을 했었을 때 또한 지금 보시면 전기차로 넘어간 비중도 제법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유가가 급등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과거와 비교하면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개인들이 계속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지 않고 지금 나오는 변동성이라든지 좀 쉬어가는 장이 나올 때는 그게 투자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시기에 앞서서 뭐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주식 중에서도 이제 선진국, 신흥국 나눠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선진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한 25.7%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번 주 초에 지금 다시 돌려보니까 상승 여력이 15.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약 1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반등을 했고, 첫째는. 둘째는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폭이 크다 보니까 상승 여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15.4% 정도의 상승 여력을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국가들의 매력도가 높은지 선진국을 보면 여전히 나스닥 100과 러셀 2000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은 독일 닥스가 그 다음으로 올라오고 프랑스, 영국, 그리고 유럽 스톡스 다 지금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유럽에 대한 투자가 좀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유럽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미국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 역사상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계속 좀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까지 싸 보이면 상대적으로 S&P 대비해서 우리는 유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지금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재정이 가장 튼튼하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독일은 돈을 쓸 겁니다. 어디에 쓰냐? 에너지 관련된 투자 그리고 방산 관련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유럽발 어떤 거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만큼 전쟁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충분히 독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흥국에 대한 관심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의 흐름 때문에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독일 증시를 일부 좀 비중을 담아보는 전략이 좋다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 상품도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독일 관련 ETF들을 보시면은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뭐 EWG라든지 FGM, HEWG, EWGS, DAX 이런 대표적인 독일 관련 ETF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신흥국 얘기도 좀 해볼게요. 신흥국은 지금 투자 매력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게 참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는.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으면 계속 강세로 가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가 첫 인상이 되고 난 이후에 과거의 평균을 보면 거의 뭐 8차례의 평균을 보면은 약 6개월 동안의 달러가 한 3~4% 정도 평가 절하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린다 하면서 달러 강세가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면 달러의 약세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을 놓고 보면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신흥국의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구해보면은요, 상당히 높은 매력도가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제조강대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매력이 있는 국가가 대만, 대만 각본지수, 그리고 또 베트남의 비엔지수,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코스피입니다. 한국의 코스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 심천이라든지 중국 상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 러시아발 금융위기,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러시아가 디폴트를 할 경우에 이게 아시아로 전이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네. 이제 과거 1998년하고 많이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러시아의 CDS 스프레드를 한번 보시면은 큰 폭으로 다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부채 상환을, 이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현재 러시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러시아의 문제가 중국으로 전이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반등이 있기 전에 홍콩 증시 폭락을 했었죠. 네. 중국 증시 대부분 급락을 했었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드래곤 그러니까 중국 주식이죠. 고점 대비해서 75%나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들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억하시겠지만 1998년에도 그랬죠. 대부분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양책들이 3, 4분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폭등장이 4, 4분기부터 만들어졌고 닷컴 버블이 만들어집니다. 중국이 뭐라고 천명을 했냐면 적극적으로 부양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부양책을 기대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 더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코로나19가 심천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을 보시면은 1000명당 의사 수라든지 1000명당 간호사 수가 워낙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락다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부분은 중국은 정부의 입장에서 여기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998년, 2000년의 재연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IMF 위기를 겪으면서 폭락을 했다가 다시 재급등을 할 때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는 300%, 코스닥은 500% 이상 상승하는 주기가 1년 반 만에 나타났었어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그런 비슷한 모습이
어느 정도 급상승하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업종, 그때도 98년 말에도 우리나라는 IT 업종 위주로 코스닥 위주 업종으로 급등을 했죠.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중국의 경쟁력이 있는 업종은 전기차 부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5G라든지 AI, 그리고 돼지고기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지금 신흥국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도 주목해야 될 섹터까지 알아봤고요.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도가 높은 쪽은 이제 미증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제 러셀 2000 말씀 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건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서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러시아를 만약에 중국이 도와주면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이즈를 보고 있으면 지금 GDP 규모로는 미국이 25%고 중국이 19%예요. 그만큼 중국의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경쟁을 하려면 가장 잘 나가는 업종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업종이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5G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쪽이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이겠죠. 그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이 분포가 되어 있는 쪽이 반도체, IT, 바이오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자면 당연히 알파벳, 구글이 있을 테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종목들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종목들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최소한 30%에서 높게는 뭐 거의 70% 가까이 상승 여력이 나오고요. 저희가 들여다본 13개 대표적인 이 성장 기술주들의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를 보면 한 5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만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쟁 구도에 있어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테슬라 관련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을 계속할 거고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우리는 테슬라를 들고 가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를 시키려면 소비 시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미국의 지금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워낙 튼튼하고요. 그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비가 확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소비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나이키, 스타벅스, 디즈니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 관련된 기대를 가지시고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9분 향해 갑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LG노텍, HM은 카카오, SK하이닉스, 대덕전자 순매수했는데요. 대덕전자 오늘 1% 이상 올라가고요. LG이노텍도 2%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한국항공우주,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하나금융지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하이브가 올라가고요. 한국항공우주 1% 이상 상승 중입니다. LG화학도 오늘 0.6% 올라가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솔케미칼, HMM, 하나솔루션, 롯데렌탈, OCI 순매수했습니다. 롯데렌탈 상승 중입니다. 기관들은 주로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수혜주를 좀 대거 매수했는데 관련 종목들은 오늘장에서도 올라갑니다. 지금 시간 9시 20분 향해 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지금 보합권이네요. 2,707포인트, 코스닥 약보합권 922포인트입니다. 오늘 3월 21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